여러분,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돈,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근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근력이 우리 몸의 나이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한쪽은 100세에도 활기차게 일하는 조에타 윌슨 씨의 멋진 삶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사회가 곧 마주하게 될 조금은 암울한 통계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자, 그럼 그 원인을 파헤쳐 봐야겠죠? 핵심은 바로 쇠약의 악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징후군들은요, 그냥 각각 따로 도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줄어들면, 즉, 근감소증이 오면 당연히 걷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쉽고요. 이렇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불러오고 또 그게 다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육이 약해지니까 자꾸 비틀거리고 결국 넘어지게 돼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어떨까요? 무서워서 움직이기가 싫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이 끔찍한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권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게 바로 그 악순환에 갇힌 분의 현실인 거죠.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하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없는 건 당연하지. 바로 70대 정자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자녀 씨의 악력이 9kg이었는데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18kg이에요. 딱 절반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00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윌슨 씨의 악력보다도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해로 가볼까요? 나는 매일 10,000보씩 걷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김윤규 씨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걸었는데도 몸은 계속 아프고 불안정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운동에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라톤 선수처럼 오랫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는 지근, 그리고 또 하나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걷는 건 이 지근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몸을 딱 버텨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건 바로 속근이거든요. 이 속근은 따로 저항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희망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과학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언제든 몇 살이든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원리가 바로 근가속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성장하는 능력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잠자고 있는 거인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신호로 살짝 깨워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덴마크 연구 결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근가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데요. 근력 운동을 한 어르신들이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효과가 무려 4년이나 유지됐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운동을 해야 하냐고요? 전혀요. 일본 연구에서 나온 이 방법을 한번 보세요. 3초 해결책.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발 뒤꿈치를 들고 딱 1초 버텼다가
3초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느리고 정확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죠. 과연 이 간단한 방법이 실제로 어떤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난 그냥 늙어서 그래 라고 체념하셨던 정자녀 어르신 기억나시죠? 그분의 결과입니다. 10m를 걷는데 11초나 걸렸었는데 단 4주 만에 6초로 단축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진 거죠. 완전히 건강한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악력이에요. 9kg에서 시작해서 17kg까지 거의 2배가 뛰었죠. 건강 기준치 바로 코앞까지 따라잡은 거예요.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더 심각한 경우였던 권순자, 박종현 어르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분 다 근력이 문제였지만 원인은 달랐거든요. 권순자 어르신은 근육의 양 자체가 부족했고 박종현 어르신은 근육의 질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해결책도 당연히 달라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권순자 어르신은 근육량이 늘었고 박종현 어르신은 체지방이 줄고 근력은 2배나 강해졌습니다. 근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두 분 모두 몸이 좋아졌다, 활력이 넘친다,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삶을 바꾼 변화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근육은 단순히 몸짱이나 운동선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은 바로 우리 모두의 독립적인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하는 것과 활기차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열쇠가 바로 근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화 때문에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4주 만에도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첫 번째 3초 운동은 무엇이 될 건가요?